내가 나와서 거의 준수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얘기 좀 합시다. 있긴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 오프시키라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몰라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왜 이 사진을 제출을 안 했을까요? 북한에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스멜이 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국정원 스멜이 심하게 난다 이거. 이거 뭐 작전 들어간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멜 1.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 남으로 와라. 탈북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지인 중에, 최경환 의원 본인의 지인 중에 군 관계자였고 외교에 정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것은 선전포고다. 다음 수순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내년쯤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 뭔가 국지전 같은 게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 양반한테 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국민의당 최고회의인가요? 거기서 발언을 합니다. 이게 보도가 돼요. 보도가 되자 새누리당 최경환은 아닌 거죠? 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 주파수가 북한에 맞춰져 있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뭘 하느냐. 기자회견을 따로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훗날 통일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중딘주와 빌리 브란트 소속 총리의 보좌관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이례적인 발언. 간첩 발언을 대놓고 한 거란 말이죠. 중딘주가 간첩, 그리고 빌리 브란트 소속 총리의 보좌관이 간첩,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박지원을 간첩으로 본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설계다. 뭔가 시작된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중진주라는 인물은 말이죠. 2013년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의 스멜이 굉장히 많은 보수단체 쪽에서 누구와 비교를 했었냐면 이 얘기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간첩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을 보면 중딘주 그리고 총리 보좌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중딘주는 누구냐? 이 사람은 67년인지 8년인지 월남의 대선 후보로 등장했다가 변호사 출신인데 2위를 한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문재인이 생각나죠? 응? 변호사 출신이고 2위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그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당의 프락치다. 이게 70년대에 미국의 주장에 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명된 인물인데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그렇죠. 밑밥이다. 실제로 이 밑밥은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라고 야당 대선 후보였다. 반역자 문재인 이러면서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정진주. 그리고 또 하나 브란트의 보좌관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써준 걸 읽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거 오다가 아닐까 싶은데 설계가 있고 어떤 설계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문재인을 간첩으로 직접 본다 이건 너무 큰 부담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브란트 비서관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설계다. 야당의 대표급이나 대선 후보급 주변의 핵심 인사
정도를 간첩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밑장을 깐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선 너무너무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마침 오래전부터 이런 설계 안에 들어있던 대상인물이었다 이거지. 저는 이건 스멜이 강하다. 근데 어떡하나 다 국민의당에 있는데. 꼭 국민의당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반응이 거기서 먼저 나와서 거기 치고 나간 거지.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국민의당에 국민들이 많이 희망을 걸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파적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한 사람을 기획할지 민주당에 한 사람을 기획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간첩으로 몰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편지 한 통 보내면 돼요. 네. 최근에 그 고위급 탈북 인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해줘도 돼요. 간첩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재판 끝에 간첩으로 판명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재판은 몇 년 걸릴 테니까. 그런 기획의 스멜이 하나 나고 두 번째 스멜 2. 백남기 선생의 대응 시나리오는 스멜이 강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선 주치의가 유족을 비난해요. 유족이 치료를 안 해가지고 병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주치의가 가족을 비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이어도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곧 이어서 그것이 부검영장 발부의 근거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사. 물론 뭐 그 종편에서는 유족은 물대포라고 하고 병사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급선 신부정증이라고 이제 논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써먹긴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가족이 거부했다 이거야. 가족이. 그 말을 왜 굳이 의사가 했을까?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다시 김진태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난 딸은 어디 있었나? 백남기 선생의 둘째 딸의 시댁 형님이 친정이 발리래. 그래서 거기 갔대.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김진태 의원이 발리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윤서인. 네,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발리 놀러 갔다 이거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MBC 기자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 매정한 딸이 있다. 수석 취업을 하지 못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도예요. 그러자 극우 단체가 백남기 자녀를 살인 혐의로 고발했어요. 부작위원 살인. 실제 고발했어요. 병사는 부검을 향해서 가족이 거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가족을 공격하는 이 세월호 때 전형적인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판에 보면 이런 글도 등장합니다. 이제. 세월호 지겹다하고 똑같은 얘기 나오고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그럼 이거 틀림없이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 나오고 가족들을 공격하는 이 전형적인 프레임. 그래서 병사와 가족의 치료 거부라는 주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그것은 이런 설계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이 돌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그 부검은 또 어떤 갈래로 가냐면 나경원 의원이 국감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때렸다 이거야. 이게 일베가 처음에 주장한 거거든요. 일베에서 이런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주먹을 줬다. 이 주먹으로 때린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부검이 만약에 불리하게 나왔다. 병사가 아닐. 그러면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국정원 스멜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 오고 있어요. 이 두 사건에 매우 강한 냄새가 난다는 거. 다문에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 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응모작들을 발표하지 않을 텐데 오늘은 요 얘기입니다. 김종인이 또 이제 무슨 국민 성장론 얘기하니까 말장난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박영선도 무엇을 지향하지 모른다. 그리고 개헌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대선 전국 블랙홀 되나. 요런 기사는 말이죠. 블랙홀이 되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개헌으로 막 몰고 가면 결국은 야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바 그런 아젠다들 국민 성장이니 뭐니 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개헌 얘기만 하고 블랙홀이 되어서 결국은 여권이 만드는 구도만 달랑 남게 되는 블랙홀이 되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후보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후보가 강하지도 않으니까요. 반기문을 제외하고 반기문도 완전히 손든 건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구도로 다 휘몰아서 다른 건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되나가 아니라 블랙홀이 꼭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기사거든요. 그런데 그 블랙홀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3지대, 말도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3지대. 거기에 이 둘은 제외할 것인가? 이 3지대 합렬 인사들이 누가 될지 전망하시오. 저거는 제3지대가 된다는 전제하에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전망해보는 거죠. 제3지대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안 갈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들이 지금 정당 구조 말고 다 흩어가지고 그쪽의 후보들 말고 뭔가 대혼란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된다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원하죠. 대선 후보가 본인은 될 수도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자기 역할도 있고 아니 본인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선수도 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각제가 된다든가 이혼 집정부가 된다든지 이러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여하간 전망하시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내가 나와서 거의 준수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얘기 좀 합시다. 있기는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 오프시키라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몰라요. 아무런 감이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사진을 제출을 안 했을까요? 북한에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제 발언을 대놓고 한 거란 말이죠. 중진주가 간첩, 그리고 빌리 브란트 소속 총리 보좌관이 간첩,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박지원을 간첩으로 본다고. 이게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딱 보자마자, 아, 이것은 설계다. 뭔가 시작된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중진주라는 인물은 말이죠. 2013년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의 스멜이 굉장히 많은 보수단체 쪽에서 누구와 비교를 했었냐면, 이 얘기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간첩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을 보면, 중진주 그리고 총리 보좌관, 이렇게 전 들어간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멜 1.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 남으로 와라. 탈북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지인 중에, 최경환 의원 본인의 지인 중에 군 관계자였고 외교에 정통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것은 선전포고다. 다음 수순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내년쯤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 뭔가 국지전 같은 게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6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스멜이 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국정원 스멜이 심하게 난다 이거 이 양반한테 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국민의당 최고회의인가요? 거기서 발언을 합니다. 이게 보도가 돼요. 보도가 되자 새누리당 최경환은 아닌 거죠? 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 주파수가 북한에 맞춰져 있다. 이러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뭘 하느냐. 기자회견을 따로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훗날 통일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중진주와
빌리 브란트 소속 총리의 보좌관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이례적인 발언. 간첩